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개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당선자가 누구다 100%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분위기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두 후보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선 대혼전이다. 트럼프, 바이든 모두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에 오늘 아침 조간신문 기사는 어제 밤, 좀 하면 새벽 정도까지 반영인데 아침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일부 경합주에서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긴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경합주에서 초반에 트럼프 앞섰지만 바이든이 막판에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앞서고 있다. 거의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까지는 수일 걸릴 수도 있다. 우편 투표 놓고 소송전이 예고돼 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별로 우편 투표 개표일이 며칠 더 갑니다. 지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소송 가겠다는 입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대혼전이다. 우편 투표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한 투표야 당일 개표돼서 금방 나오지만요. 미국은 주별로 선거 제도가 다 제각각입니다. 어느 주는 선거일 당일에 도착한 우편 투표만 인정하는가 하면요.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는요. 그 이후에 3일까지 도착해도 인정해 줍니다. 늦게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요. 내용 아래 보러 가겠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모두 내가 승리했다. 선거 당일 승복은 없었다는 거죠. 개표 중 승리 선언한 트럼프, 내가 이겼다. 우편 투표 소송할 것이다. 끝까지 가보자는 바이든, 승리로 가고 있다. 개표 기다리자.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쪽으로 조금 기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1단 기사로 돼 있습니다. 14시간이나 뚫린 전방이다. 북한 주민이 철조망을 넘을 때 우리가 설치했던 감시 센서는 울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14시간이나 이렇게 다니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숙박 귀순 가능성. 숙박 귀순입니다. 날을 넘겼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신병 확보 못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했다는 겁니다. 진돗개 하나 발령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 방문자들 코로나 확진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빈소를 방문하신 분들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문객 등 1000여 명 검사 권고됐습니다. 정계, 재계 인사 줄줄이 지금 검사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조심조심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먼저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정근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이준석 미래통합단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깊숙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김은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또 샤이 트럼프다. 4년 전에도 샤이 트럼프의 존재에 대해서 미국 여론조사가 놓쳤죠. 이번에도 또 놓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소송 예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편 투표를 문제 삼으면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그래도
3억이다. 3억이냐 10억이냐. 대주주 조건 기준이었죠. 정부에서는 3억을 원했고 여당에서는 10억을 넘겼는데 그대로 이게 정부의 뜻이 관철이 안 됐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래도 3억입니다라고 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계속 얘기한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 초겨울 모기입니다. 지금 모기를 봐야 할 철이 아닌데 요즘에 모기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미국 대선 투표 상황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개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 그리고 전 세계가 궁금해합니다. 과연 당선자가 누구인가요? 그러나 아직 100%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개표 완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이게 좀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바이든은 개표에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지지자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트럼프 민주당 선거를 훔치려고 한다. 사기 선거다. 이런 주장을 해놨습니다. 우편 투표 개표 중단 요구됐고요. 소송 불사 입장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소송전에 대비해 법률팀을 가동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요. 변호사를 1,000명 정도 벌써 준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두 후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ir tremendous support.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voted for us tonight. And a very sad group of people is trying to disenfranchise that group of people. And we won't stand for it. We will not stand for it. And we, as far as I'm concerned, we already have won it.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that it was going to take a while. We're going to have to be patient until the hard work of tallying the votes is finished.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But we're feeling good. We're feeling good about where we are. 자, 지금 뭐 두 후보 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뭐 최신 영상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바로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후보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214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264. 지금 차이가 좀 났죠? 어제까지만 해도 좀 근소하게 갔었는데 지금 차이가 일단 났는데요. 문제는요. 초기에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요. 다음 신문 기사로 보겠습니다. 빗나간 여론조사, 숨어있는 샤이 트럼프 또 못 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여기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위에 있는데 이건 어제 이제 밤 상황까지니까 좀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바이든 후보가 뭐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트럼프 열세를 점쳤던 경합주들 여론조사와 달리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또 틀린 겁니다. 보수 진영은 여론조사는 사기다. 심리전 방식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여론조사 보고 사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일단 여론조사 자체가 조금 빗나간 모습을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4년 전엔 샤이 트럼프, 이번엔 네버 트럼프에 속았다. 샤이 트럼프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드러내지
아는 분들이잖아요. 네버 트럼프는 이번엔 절대로 트럼프 안 찍는다. 이런 분들을 또 뜻하는 말인데 뭐 이 말이나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바이든 우세도 무너지지 않은 트럼프. 뭐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안 나서 모릅니다만 일단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선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이렇게 기사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유권자에 대한 어떤 성향 분석인데요. 다음은 이번 미국 대선 과연 무엇이 핵심 이슈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CNN의 보도입니다. 이런 분석을 해놨죠. 미국 유권자 최우선 관심사는 코로나가 아닌 경제다.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물어본 거죠.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알아보니까 경제란 답이 많았다는 거죠. 코로나는 인종차별 이어 세 번째였다. 경제 조기 재개 원하면 트럼프를 찍는 거고 코로나가 걱정되면 바이든을 찍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 과연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신원철 매일경제 워싱턴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거는요. 지금 미국 언론 보니까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몇몇 주에서 역전극을 벌이면서 지금 좀 우세하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밤새 미국은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초반 기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쏠렸지만 결국 러스트벨트에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환호하고 공화당 지지층은 허탈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으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가 공식적으로는 253명,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을 확보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앞서고 있는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모두 승리하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서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 펜실베니아까지 이기면 최대 306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개표 초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요. 경합전은 상당히 치열한 접전을 벌였거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뒷심, 뭐 선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예상 못했던 결과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플로리다나 텍사스에서 선전한 것은 사실이죠. 민주당이 손쉽게 승리하려면 남부 두세 곳에 깃발을 꽂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원 다수당이 되는데도 실패했고요. 블루 웨이브는 과도한 기대였던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만 결국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여론조사가 또 빗나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승리 확률이 80%쯤 된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100%는 아니었고요. 실제로도 개표가 끝나가면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길 것으로 봤던 여론조사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회사들은 망신을 샀습니다. 잘 아시지만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안쪽은 통계적으로는 우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단순 평균을 내서 누가 이긴다고 보도하고 또 왜 틀렸냐고 탓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샤이 트럼프가 또 나타나긴 한 셈인데요. 네버 트럼프, 즉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는 유권자들이 조금 과대 포장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4년 전에 트럼프의 승문표는 백인 저학력 남성이었죠. 이번에는 백인 여성들과 65세 노인들이었다고 보입니다. 여론조사들은 백인 여성과 노령층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쏠렸습니다. 역시 유권자의 마음 참 알기가 어렵다는 것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정치적 이슈가 된 게 코로나 방역 문제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경제활동 재개 뭐 이런 게 이슈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예상 밖의 뒷심, 선전과 이런 어떤 경제냐 코로나 방역이냐 이런 문제가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방송사들이 출구조사에서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봉쇄냐, 경제 재건이냐 둘 중에 답하라고 했더니
52%대 42%로 코로나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고요. 반면에 복수로 물어보니까 경제가 34%, 인종 문제가 21%, 코로나19가 18% 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가 절대적 이슈는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경제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 파괴력이 분명히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전 세계가 기다리는 거는 당선자입니다. 누가 최종 당선된 건가.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불복을 작정한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편 투표를 놓고 결국엔 소송전까지 가는 겁니까? 일단 현재 추세로 보면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를 빼고도 자력으로 270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일 개표가 완료되는 네바다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펜실베니아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 290명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위스콘신에 대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시간은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도 묻지마 소송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아직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은 또 법원이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패자의 승복 연설. 그동안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정치에선 진 사람이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을 가장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2000년에 엘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논란을 벌였죠. 고어는 당시 패배 선언을 번복했습니다만 한 달 뒤에 재검표를 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며 물러섰습니다. 안타깝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에 폭동 가능성이 있다. 워낙 미국이 두 쪽이 난 상황에서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서 뭔가 폭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아직 대규모 폭력 사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패배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자정 능력을 믿어봐야겠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좀 전에 기자회견에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우리는 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철 매일경제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세히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뭐 그리고 밤사이 미국은 우리 시간하고 다르죠. 미국은 좀 저녁으로 가고 있는 시간인데 아무튼 뭐 아직까지 최종 100% 최종 결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가 좀 있고요. 밑에 제목도 있네요. 여기 보면 밑에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편 투표가 변수다. 펜실베니아 트럼프 우세 뒤집힐 수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 큰 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수입니다. 미국은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 숫자도 있는데 한 가운데는 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양쪽 동부 해안, 서부 해안 쪽은 이제 파란색이죠. 그런데 여기 회색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위쪽에 위스콘신, 미시간 이쪽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승기를 굳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쪽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쪽인데 이 네바다 여기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위쪽에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여기를 일단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되면은요. 그냥 굳히는 겁니다. 270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네바다나 이런 거를 놓치게 되면은 이 펜실베니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선거인단이 20명인데요. 여기가 아직 모르고요. 여기 우편 투표 최종 결과가 미국 시간으로 6일까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선거일 11월 3일 이후에도 3일 더 여유를 두고 그때까지 오는 우편 투표 다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미국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오늘 아침에 좀 더 업데이트가 된 숫자가 좀 나왔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14 확보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가 264 차이가 좀 났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보면
여기 위스콘신, 뭐 미시간 여기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펜실베니아 그대로 있고요. 이쪽 네바다 아직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여기냐 저쪽이냐 지금 이게 아주 굉장한 두 주가 네바다, 펜실베니아가 남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우편 투표 소송 예고다. 바이든 측도 소송 한 달은 갈 것이다. 서로 뭔가 각오하고 있군요, 지금요. 둘 다 대선 불복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미 수천 명의 변호인단 준비. 이 기사는 수천이네요. 또 어떤 기사는 1000명인데 그 이상인가 봅니다, 또.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인규 소장님. 예. 도대체 소송을 가게 되면요. 도대체 최종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긴 한데 사실은 얼마만큼 그게 이제 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예. 그 지금 트럼프로서는 현장의 투표라든가 그다음에 이 분위기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우세인데 이 그 여러 가지 각 주마다 제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은 이제 그 우편 투표 그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자신이 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지금 워낙 박빙의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걸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 끝까지 아마 트럼프라면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은 설사 나중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예. 그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는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편 투표 자체를 문제를 삼으면서 이거는 부정이다. 이런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정 다툼이 어떻게 벌어질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근데 최근에요.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수 성향으로 다수를 만드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미국의 선거 제도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사와 함께 그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후보별로 선거인단 확보 숫자 그리고요. 동시에 후보별 전국 득표율이 나옵니다. 득표율상으로 보면요. 바이든 후보가 50% 넘겼잖아요. 이미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인단 숫자하고 또 이게 처음에는 초기에는 좀 다르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도는 이렇습니다. 전국 득표율은 득표율대로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선거인단 확보 숫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 미국 선거제도가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독특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연방 국가 미국 인구 적은 주 독립성을 중시한다. 주의 독립성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주에서 얻은 투표, 전국에 있는 주들 다 합해서 이렇게 통계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인단 확보 숫자를 갖고 이 당선자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별 선거법 다 달라 복잡합니다. 그래도 통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주의 독립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승자 독식은 민의 왜곡 이런 주장에도 소수의 가치, 시민 자치 안 버린다. 그러니까 주에서요, 한 주에서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가장 득표가 많은 후보가 무조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 득표율대로 이렇게 비례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앞서면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주별. 복잡합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는 미국에서 좀 공부도 하시고 생활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왜 이런 제도를 고수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너무 옛날 제도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50개 연방주라는 것들이요. 그때 전부 다 한 번에 딱 설립되어 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미국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 10개 정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들어오면서 50개가 된 거거든요. 그럼 들어올 때마다 이 주들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자치권과 대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와이도 원래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올 때 결국엔 우리 미국 안에 들어오면은 당신들의 발언권이 요만큼 있을 것이고 정치에도 이 정도의 지분이 있을 것이고 보장해줘야지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기에 별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어떤 헌법 정신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가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인단 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원 의원이 미국이 이제 2명씩 뽑습니다. 주별로. 50개 주니까 100명 뽑거든요. 예. 그리고 하원 의원은 이제 인구 비례로 뽑습니다. 그 둘을 합친 숫자가 선거인단 숫자가 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가 다 결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로 뽑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원은 아까 말한 주별로 2명씩.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절충안을 마련하는 셈인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주라고 알고 있는 뭐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이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딱 우리나라 제주도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가 살아야 하나의 국가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방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 만들어질 때 그들을 어느 정도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꼬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분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합중국이잖아요. 예. 여러 나라들이 합해서 큰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요. 자, 김용규 소장님. 예, 여기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지금 미국의 선거제도는 미국의 건국 이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엄청난 왕정이라든가 이 절대 권력의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결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권 분립도 오면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주지 않고 각각의 어떤 자치와 균형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정교하게 짜진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한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이렇게 복잡하고 불합리한 것을 왜 놔두느냐. 근데 그것은 그들의 어떤 그 처음에 건국 이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대선을 보면은요, 후보별 전국 득표율과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따로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미국 내에서도 과연 이게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게 맞는가? 전국 득표율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아직까지 최종 결과를 안 나서 모르지만 역시나도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부터 50%를 넘긴 지지율 득표를 확보했는데 선거인단 숫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또 이런 지적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구도는 민주당은 대부분 도시에서 사실은 득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넓은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득표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도대로 한다면 민주당에 사실 불리한 게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국 이념에 따라서 이건 연방입니다. 하나의 어떤 중앙 국가가 아니고 예. 그 연방의 특성들을 다 살려주고 그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만이 우리 이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예. 비록 억울하긴 하지만 그 제도 자체를 고치려는 어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문제가 많고 너무 과거에 낡은 제도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는 거네요, 지금. 미국 국민들이 다 그냥 지금대로를 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